초가을 새벽, 관청 뒤편 기록원에는 아직 등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30을 간 넘긴 기록관 개유는 풀잎에 맺힌 이슬을 작은 녹그릇에 모아 오래된 거울을 닦았습니다. 곁에서는 흰닭 한 마리가 첫 울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표면이 맑아지자 어제는 보이지 않던 가느다란 흠과 지워진 자국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개유는 사람도 기록도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작게 어긋난 획 하나, 평소보다 늦은 대답, 문장 사이의 긴 침묵을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하늘의 개수는 비와 이슬 같은 음에 물이고 땅의 유금은 초가을의 정교한 금속과 시간을 알리는 닭을 품은 음의 금입니다. 오늘은 60갑자의 10번째, 개유일주를 새벽 이슬로 거울을 닦는 기록관의 긴 삶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개는 음수입니다. 큰 파도보다 조용히 스며드는 비, 밤새 풀잎에 맺힌 이슬, 작은 틈을 찾아 흐르는 물에 비유합니다. 유는 가을의 결실을 가려내는 음금이며 보석과 바늘, 잘 다듬은 도구처럼 정교한 기준을 상징합니다. 닭이 어둠 속에서도 새벽의 시간을 알아차리듯 유금은 작은 변화와 정확한 때를 살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금이 물을 생하는 금생수의 관계에서 유금의 경험과 기준은 개수의 관찰과 생각을 돕습니다. 그래서 개유는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읽고 흐릿한 문제를 정리하며 작은 차이를 품질로 바꾸는 힘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차가운 금속 위의 이슬은 쉽게 얼 수 있습니다. 기준이 불안과 만나면 섬세함은 의심이 되고 신중함은 차가운 거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개유의 첫 공부는 정확함의 온도를 더하는 일입니다. 유금의 지장가는 신금 하나로 봅니다. 개수를 기준으로 신금은 편인입니다. 편인은 남들이 지나치는 결을 읽고 익숙한 설명을 자기 방식으로 다시 해석하며 혼자 깊이 파고드는 배움과 연결됩니다. 재료가 하나라는 것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관심이 붙은 대상에 매우 깊고 정교하게 몰입할 수 있다는 상징입니다. 개유는 책의 오자를 찾고 물건의 미세한 균형을 보고 대화에서 빠진 전제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연구와 편집, 상담과 디자인, 기술과 품질 관리처럼 작은 차이가 결과를 바꾸는 일에 강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인의 직감이 검증을 건너뛰면 내 해석을 사실로 믿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 때문에 사람을 조용히 밀어낼 수 있습니다. 직감을 존중하되 근거를 기록하고 상대에게 확인할 때 남다른 눈은 신뢰받는 전문성이 됩니다. 어린 개유는 어른들이 놓친 것을 자주 발견했습니다. 쌀독 뚜껑이 조금 비뚤어진 날에는 곧 비가 들이칠 것을 알았고 어머니의 웃음이 평소보다 짧으면 말없이 따뜻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글을 배우기 시작하자 같은 모양의 붓글씨 사이에서도 먹의 농도와 획의 떨림을 구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썰미가 좋다고 칭찬했지만 아이는 때로 자신이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 피곤했습니다. 어른들의 표정이 바뀔 때마다 내가 잘못했는지 생각했고 질문하기보다 혼자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섬세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두뇌질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네가 본 것은 중요한 단서지만 아직 결론은 아니라는 말, 모르는 것은 물어도 된다는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관찰과 책임을 구분해 줄 때 예민함은 불안이 아니라 사람과 사물을 소중히 다루는 재능으로 자랍니다. 개유는 기록원에서 가장 먼저 낡은 장부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오자를 고치고 흐린 먹을 더 쓰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왜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전 장부와 새 장부를 나란히 놓고 날짜와 물품, 담당자의 동선을 비교했습니다. 느낌이 이상하다는 말에서 멈추지 않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표식과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계유의 배움은 많이 외우는 것보다 비교하고 분류하고 다듬는 과정에서 깊어집니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과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지만 배운 것을 문서와 절차, 작품과 설명으로 밖에 꺼내야 실력이 순환합니다. 편인의 독창성은 정답을 거부하는 고집이 아닙니다. 기존 방법의 빈틈을 발견하고 더 정확하면서도 사람이 쓰기 쉬운 방법으로 고치는 힘입니다. 계유는 그날부터 거울을 닦듯 기록을 닦았습니다.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래의 뜻이 다시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인이 된 계유는 조용하고 단정하며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아도 상대가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했고 복잡한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미감이 섬세하고 품질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며 쉽게 드러내지 않는 깊은 자존심과 독립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계유의 강점은 세게 주장하지 않아도 결과의 차이로 설득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기준을 설명하지 않으면 주변은 왜 수정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계유 자신도 부족한 부분을 먼저 보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도 아직 멀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성숙한 계유는 완벽을 요구하기 전에 목적을 말하고 지적과 함께 고칠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좋은 순간을 정합니다. 정확함이 사람을 작게 만드는 잣대가 아니라 함께 믿을 수 있는 수준을 만드는 약속이 될 때 계유의 조용함은 단단한 신뢰가 됩니다. 계유는 관계에서도 작은 변화를 빨리 알아차립니다. 답장이 짧아진 이유, 말끝에 남은 망설임, 평소와 다른 자리 배치를 눈여겨봅니다. 덕분에 누군가 말하기 전에 어려움을 알아채고 세심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많다고 마음의 정답까지 아는 것은 아닙니다. 피곤한 날의 침묵을 거절로 해석하고 설명되지 않은 거리를 배신의 증거처럼 모으면 관계는 거울 속 그림자와 싸우게 됩니다. 계유에게 필요한 관계 기술은 더 정확히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이 짧아서 내가 걱정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고 상대의 대답을 내 해석보다 앞에 놓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불편함을 고칠 책임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도울 수 있는 것과 상대가 스스로 해결할 것을 나누는 따뜻한 경계가 있을 때 관찰력은 감시가 아니라 깊은 배려가 됩니다. 사랑에서 계유는 거창한 선언보다 반복되는 작은 약속을 믿습니다. 같은 시간에 건네는 안부, 말없이 챙겨둔 차, 약속한 일을 잊지 않는 태도에서 마음을 확인합니다. 취향과 생각을 섬세하게 나눌 수 있고 서로의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면 오래 기억하고 깊이 돌보지만 상처받을 가능성을 미리 살피느라 확신을 늦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정작 필요한 말을 하지 않거나 한 번의 실망을 오래 품고 예전 장면까지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랑은 흠없는 사람을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서운함이 작을 때 말하고 내가 본 사실과 느낀 의미를 구분하며 상대가 수정할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계유의 사랑은 날카로운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그 눈으로 좋은 순간도 같은 정성으로 발견할 때 깊어집니다. 어느 날 오래된 세곡 장부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담당자를 먼저 의심했지만 개요는 지워진 먹의 방향과 종이의 눌림을 살폈습니다. 거울에 햇빛을 반사하자 덧칠 아래 원래 기록이 드러났고 잘못은 개인의 탐욕보다 여러 번 베껴 쓰는 낡은 절차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개요는 범인을 찾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생기지 않을 기록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개요는 연구, 감사, 회계, 편집, 품질 관리, 의료와 상담, 공예, 디자인, 데이터 검수처럼 정밀한 관찰과 해석이 필요한 일에서 힘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류를 혼자 다 잡으려 하면 병목이 되고 동료의 미완성을 무능으로 판단하면 협업이 차가워집니다. 중요한 오류와 취향의 차이를 구분하고 수정 기준을 미리 공유하며 발견한 문제만큼 해결책도 남길 때 개요의 전문성은 조직 전체의 품질을 높입니다. 개요는 작은 누수와 숨은 가치를 알아보는 감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부의 반복 지출을 발견하고 오래 쓸 물건에는 비용을 들이대 불필요한 장식은 줄이는 식입니다. 가격보다 마감과 지속성을 보고 정보와 기술, 건강과 배움처럼 품질을 높이는 지출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고르는 눈이 완벽한 것만 사야 한다는 압박이 되면 예산보다 많은 돈을 쓰거나 결정을 오래 미룰 수 있습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 지나치게 쌓아두거나 작은 손실을 크게 느껴 좋은 기회까지 놓칠 수도 있습니다. 개요의 재물 관리에는 숫자가 보이는 기록, 유지비를 포함한 총비용, 수정 가능한 실험 예상과 안전자금의 구분이 도움이 됩니다. 모든 동전을 빛나게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삶을 지키는 기준에 돈을 쓰고 충분한 품질에서 멈출 줄 아는 것이 현실적인 풍요입니다. 명성이 높아질수록 개요는 기록원의 모든 오류를 자신이 막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거울을 닦고 문장을 고쳤지만 어느 순간 거울 속 얼굴조차 낯설게 보였습니다. 개요의 그림자는 과잉 해석, 완벽주의, 자기 비판, 조용한 단절과 쉬지 못하는 긴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은 흠이 전체 실패처럼 보이고 마음에 걸린 일을 설명하기보다 거리를 두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편인의 생각이 닫힌 방 안에서 반복되면 사실보다 상상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때는 확인된 사실, 내가 붙인 의미,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을 3칸으로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 횟수와 마감 기준을 먼저 정하고 몸이 피곤할 때는 중요한 관계의 결론을 미뤄야 합니다. 거울을 맑게 하는 사람도 거울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수에게 유금은 12운성으로 병의 자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병은 실제 질병을 단정하거나 불운을 예고하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의 흐름이 바깥의 확장보다 안쪽의 점검과 관리로 향하는 전통적 단계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요에게는 겉으로 크게 움직이기보다 미세한 변화와 약한 부분을 먼저 알아차리고 회복과 유지의 방법을 찾는 힘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잘 쓰이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점검하고 사람의 말하지 못한 필요를 살핍니다. 불안정하면 작은 신호를 위험으로 확대하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오래 붙잡을 수 있습니다. 병의 성숙은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쉬는 시간을 일정에 넣고 혼자 해석하지 않고 전문가와 주변에 확인하며 고장난 뒤가 아니라 평소에 돌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민감함은
공포의 근거가 아니라 세심한 관리의 시작점입니다. 같은 계일주라도 태어난 계절과 전체 명식에 따라 이슬의 양과 금속의 온도는 달라집니다. 봄에는 목의 움직임으로 생각과 표현이 밖으로 흐르기 쉬워 창작과 소통이 활발할 수 있지만 기준을 너무 자주 바꾸지 않도록 완성점이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불이 금을 단련하고 현실의 성과를 요구해 전문성이 드러날 수 있으나 개수가 마르지 않도록 휴식과 정서적 지원을 살펴야 합니다. 가을에는 금의 힘이 강해 관찰과 학습, 품질 기준이 선명해질 수 있지만 비판과 거리감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따뜻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물이 넓어져 통찰과 감수성이 깊어질 수 있으나 생각이 넘치지 않게 행동과 생활 리듬을 잡아줄 요소가 필요합니다. 합과 충, 조후와 오행의 분포에 따라 편인도 연구가 되거나 불안이 됩니다. 계유 두 글자만으로 사람의 운명을 단정하지 말고 전체 명식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임신과 계유가 함께 이루는 나붐은 건봉금, 곧 칼날의 금이라고 부릅니다. 나붐은 실제 성격을 결정하는 공식이라기보다 오래 단련의 쓰임이 분명해진 날의 상징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젊은 계유는 날카로우면 더 많은 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부 사건을 지나며 날의 목적은 사람을 베는 것이 아니라 썩은 매듭을 정확히 끊고 진실이 나올 길을 만드는 데 있음을 배웠습니다. 같은 건봉금이라도 임신이 넓은 강에서 방향을 고르는 날이라면 계유는 한 줄의 흐림을 맑게 다듬는 날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말도 때와 방법을 잃으면 상처가 됩니다. 무엇을 말할지 뿐 아니라 왜 말하는지, 상대가 고칠 수 있는 방식인지 살펴야 합니다. 계유의 날카로움은 가장 매서운 평가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만 쓰이는 절제된 분별력입니다. 세월이 흘러 계유의 머리에는 은빛이 섞였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그녀는 맑게 닦인 거울과 새로 묶은 기록책을 젊은 제자에게 건넸습니다. 흰달근 뜰의 이슬 사이에서 조용히 해를 맞았습니다. 계유는 말했습니다. 거울은 흠을 늘리기 위해 맑아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살아온 흔적으로 남길지 보여주기 위해 맑아지는 것이다. 계유, 하늘의 계수와 땅의 유금. 새벽 이슬과 초가을의 정교한 금속이 만난 자리입니다. 장점으로는 섬세한 관찰, 미감, 연구와 편집, 깊이 있는 해석과 품질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과잉 해석, 완벽주의, 자기 비판과 조용한 단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글자는 사람을 예민하거나 차가운 한 모습에 가두는 이름표가 아닙니다. 흠을 찾는 눈을 사람과 기록을 살리는 기준으로 쓸 것인지 묻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운명을 그림처럼 풀어보는 추명선 사주. 1주론 10번째 이야기 계유였습니다.